자, 점차 미국의 긴축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공포 심리가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어닝 시즌을 맞이하게 돼서 이번 어닝 시즌은 이런 긴축 시장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을 텐데요. 저희가 그 두 가지 내용을 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물쌤 김태수 미국 세무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자, 일단 파월 의장이 빅스텝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에 이틀 연속 시장이 크게 밀려났거든요. 네. 이 외에 그럼 다른 연준 위원들은 어떤 발언을 하고 있을지 발언에 대한 분석을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우선은 연준 총재들의 성향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네. 위기 상황이 오면 그들의 결집력은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지난번 회의에서 봤듯이 8대 1이었어요. 0.25% 인상이 8명이었고 1명이 0.5%였거든요. 어쨌든 인상한다 쪽으로 방향이 잡히니까 네. 다들 결집해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메스 총재 같은 경우에는 75bp 정도 충격적인 어떤 인상을 해야 되냐라는 질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니다. 0.5로 지금 의견을 모두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거기에다가 메리 델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좀 더 빠르게 상승해야 된다. 다들 총재들이 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고, 이게 이제 의견이 엇갈리게 되면은 지금 부의장 같은 경우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나 아니 옐런 재무장관 쪽 그쪽 라인인데 이 사람이라도 나서가지고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사실 경제 정책이 굉장히 엇갈리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들이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거는 정책의 신뢰성을 더해준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월가 쪽에서 보면은 5월 달에 0.5%포인트 인상하는 거는 지금 99%까지 지금 그렇더라고요.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6월 달에 0.75 인상할 거다. 그러니까 어느 땐가 한 번은 정말 강력한 0.75라는 강력한 빅스텝이 나올 것이다라는 건데 이게 또 94%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얼마를 인상하든 어차피 인상해야 되는 거고, 하지만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연준이 노력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방향성이 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연준을 거스르는 투자를 하게 되면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힘들 거예요. 자, 어쨌든 파월 의장이 좀 굉장히 이례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원래 연준 의장이 언제 몇 % 인상 혹은 언제 몇 % 인하 이런 걸 얘기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한다는 거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이걸 이제 지난번 2017년도에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이 나서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올렸다. 이때도 굉장히 이례적이었어요. 네네. 지금도 이제 이례적인 건데 뭐냐면은 단순하게 보면 그겁니다. 어쨌든 연준은 시장 충격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 이게 이제 가장 우선적인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연준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정책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나오는 데이터들은 후행적 데이터들이고 시간적인 갭이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그것보다는 더 악화되는 상황, 즉 경착륙이라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강력한 정책을 펴면서 시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먼저 대화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각에서는 연착륙, 경착륙을 봤을 때 경착륙 쪽으로 우리는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이 지금 연착륙이라고 보면은 성급하게 매수가 들어가가지고 타이밍을 너무 일찍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경착륙을 방어한다라는 입장에서 우리가 보고 투자 시점을 조금 더 한 템포 늦추는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연준에서 보여주고 있는 시그널을 통해 우리가 투자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는 그렇죠. 예. 너무 빨리 들어가면 안 된다. 그건 연준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을 모두 결정짓는 한 가지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인플레이션인데, 맞습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의 피크아웃은 좀 어느 정도로 좀 점치고 보면 될까요? 지금 피크아웃을 논하면은 정말 의사결정하기가 힘들어요. 네. 왜냐하면은 따라오는 데이터들, 후행적으로 따라오는 경제 지표들은 더 악화될 거예요. 근데 지금 피크아웃을 논의하면은 우리가 과연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서 이제 모든 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어차피 침체 아니면은 그 비슷한 건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은 강경한 빅스텝을 했을 때 이미 역사적으로 물가가 폭등을 해가지고 더 폭등을 해가지고 산업 구조가 망가지든지 아니면은 이 인플레이션을 지나가더라도 잘 다운시키더라도 경제 침체가 따라오든지 부작용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간은
단순하게 몇 개월이 걸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2년에서 3년까지도 걸리는 그게 역사적으로 나와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관찰해야 될 거는 과거의 역사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은 닉슨 대통령과 레이건 대통령 사이에서 과연 바이든 행정부는 어떤 정책을 펼 것이냐. 지금까지는 레이건 대통령처럼 연준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면서 경제 정책을 잘 이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계속해서 바이든 정부 그리고 옐런 재무장관이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준다면은 우리는 미국의 경제가 살아날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인플레이션은 반드시 다운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신뢰하고 시장을 볼 수 있는 거고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어떤 피크아웃을 우리가 논의하려면은 그래도 연말까지는 봐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화될 수 있다라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김태수 미국 세무사께서도 미국 경제는 결국은 장기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그 시점을 너무 빠르게 보기는 좀 어렵다. 이 정도로 그렇죠.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1분기 실적 시즌이 이번 주에 정말 굉장히 바쁜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될 겁니다. 뭐 빅테크 기업들,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이번에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게 실적이 진짜 감익되면 어쩌냐 이런 부분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거든요. 실적은 줄어듭니다.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네. 예,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 볼게요.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종목들 중에 뭐 최근에 이제 페이팔 같은 종목들 네. 급락을 했죠. 그리고 나서 넷플릭스 마이너스 35%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그렇다면은 이 회사들이 망하느냐 이 관점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관점은 뭐냐면은 그런 대형 기술주들이 지금까지의 고성장, 특히 최근 2년 동안 정부의 막대한 지원 그리고 높아진 소득에서 소비를 했던 소비자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성장성이 정말 피크가 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성장주가 피크가 와서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이런 성공한 기업들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오랫동안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가치주로의 전환을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실적이 사실 이번 주에 구글,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아니면 아마존닷컴 나오는데 대형 기술주들 세계 회사가 전부 다 안 좋아요. 순이익이 다 떨어지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걸 갖다가 관점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물론 여기에서 아마존닷컴은 좀 예외입니다. 아마존닷컴은 유통주기 때문에 좀 예외인데 그렇다면 뭐 메타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금까지 나왔던 다른 그 실적 안 좋았던 종목들을 정말 이건 틀렸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가는 전환기간. 그렇다면은 성장주의 특성상 이렇게 실적이 떨어지는 시점은 우리가 기간을 그래도 한 3, 4분기 정도 두고 재매수 관점에서 이렇게 봐주는 게 더 좋은 거지. 그래야지 기회가 오는 거지. 지금 실적이 기술주들이 안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게 끝났다. 더 이상 어떻게 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곤란한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두려움 때문에 외면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 네, 뭘까요?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위기에는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우리가 2년 전에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사람들이 죽어갈 때 투자자들은 매수를 하고 네. 주식의 수익으로 기뻐했어요.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그 사실을 지금은 실적 좀 떨어진다고 두려움에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기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시장을 봐야 되지 실적 떨어진다고 자꾸 걱정만 하고 있으면 네.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그때 살 걸 했던 것들이 보통 위기 상황들이었었어요. 보통 네, 그때가 맞습니다.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그 관점을 갖고 우리가 이제 시장에 접근을 해야 될 텐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해 봐야 될 종목을 또 오늘 스몰캡을 한 가지 소개해 주실 거예요. 네. 어떤 기업일까요? 네,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 기대주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제 리오프닝 하면 정말 분야가 다양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티켓 판매하는 회사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게 티켓을 이제 판매하는 회사. 네, 맞습니다. 이제 뭐 공연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야구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티켓들이 있거든요. 네네. 뭐 페스티벌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티켓 구하는 게 사실 되게 불편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 그 해당되는 뭐 사이트를 찾든지 전화를 하든지 이랬어야 됐는데 이 회사가 이런 것들을 이제 온라인에다 통합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티켓 스마트라는 이 사이트를 운영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모든 이제 티켓들을 집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앨리 컴퍼니라는 이 회사인데 DGLY라는 약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몇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뭐 의료 서비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 최근에 가장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티켓 판매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티켓 쪽이 얼마나 성장할 건가라는 걸 제가 찾아봤더니 지금 공연 산업이 완전히 죽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22년도에 지난해 대비해가지고 150%나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2026년도까지 장기적으로 시장을 봤을 때도 7% 이상의 안정적인 성장을 보일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보면은 5,500만 불 정도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뭐 작은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1달러 초반에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2달러 75불까지 목표가를 가지고 있고 거래량은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한 30만 주, 40만 주 요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가지고 가격 탄력받기도 지금 괜찮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 회사의 재무 구조를 보더라도 지금 보면은 2021년도에 벌써 뭐 100% 이상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2022년도에도 앞으로 또 100% 이상 상승할 것이다. 매출이 또 굉장히 많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매출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기대감을 형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현금도 지금 3천만 달러나 순수하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재무 쪽의 어떤 상황들이나 아니면은 성장성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차트를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뭐 차트가 굉장히 뭐 많이 하락해가지고 시장에서 이거 좀 많이 하락한 거 아니냐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매출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목표가는 1단계 1차적으로 뭐 2달러 3달러까지도 갈 수 있지만은 1차적으로는 1달러 60센트 정도까지만 보시고 손절매가는 아래쪽에 넉넉하게 1달러까지 보시면은 좀 넉넉하게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R 지표도 있는 거 보니까 분명한 흑자 기업이네요. 맞습니다. 예. 흑자 기업인데 굉장히 저렴하고 그리고 이런 가운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올해는 여행뿐만 아니라 공연 그리고 스포츠 관람 이런 거 많이 하시겠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리오프닝 되면은 그동안 억눌려 있던 그런 뭔가 문화적인 욕구라든가 예술적인 것들 그리고 야구장에 가야 되거든요, 미국인들은. 야구장 가서 맥주 마시고 핫도그 먹고 네.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티켓을 사러 여기에 다 모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티켓 판매, 그러니까 이런 공연과 스포츠 관람 이런 것들에 대한 티켓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디지털 앨리, 심볼은 DGLY입니다. 이 기업도 많은 관심 한번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대응 전략과 함께 그리고 스몰캡, 앞으로 크게 성장할 만한 스몰캡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큰물쌤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이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오전 7시 30분에 굿모닝 글로벌의 공식 유튜브 채널이죠. 월가워즈의 라이브 방송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잠시 후 7시 30분에도 이어지게 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월가워즈 검색하시고 들어오면 쉽게 찾아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저희 라이브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